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이저 카드 전부 다 22장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로 넘어갈까 했는데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상당히 타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 보도록 하죠. 일단은 메이저 아르카나의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덱 자체를 메이저 아르카나를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아르카나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 비전, 혹은 신비로운, 조합, 이런 느낌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도 많이 활용이 되죠. 특히나 서양 판타지 쪽으로. 그랬을 때 활용하는 법은요, 일단 원리는 합의되는 숫자가 20이면은 조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바보 카드가 있죠, 0번. 그러면은 심판 카드랑 같이 이게 합의되어서 20이잖아요.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한 가지 예외가 생깁니다. 10번이랑 21번이 남아요. 그랬을 때 이 10번과 21번은 예외로 이렇게 합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카드들은 전부 다 설명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메이저 카드에 숫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미는 일단은 명략적으로 봤을 때 의미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유사하면서도 상반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카드가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일단은 바보 카드입니다. 0번 그리고 20번 심판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의 키워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랬을 때 의미는요, 일단은 그 대상의 의미는 바보는 자유로운 자죠, 말 그대로. 그리고 심판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방을 시키는 자죠. 저 위에 있는 천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죄를 안 지은 자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키워드는요, 결정입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포지션은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바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혹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심판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을 내려야 할 상태, 혹은 내린 후, 혹은 결정을 강요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셔플을 했는데 이 카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과거에 바보 카드가 나오고요, 현재의 심판 카드가 나왔다면은 과거에는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을 현재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바뀌겠죠, 상황은. 그리고 두 번째, 마법사 카드입니다. 1번이죠. 그리고 19번 태양 카드입니다. 기쁨이죠. 이 카드의 의미는요, 마법사는 창조력, 태양 카드는 기쁨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상은요, 마법사 카드는 이제 머리 위에 무한의 기호를 가지고 내가 창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 태양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창조를 한 후에 도달했다는 소리죠. 이미 내가 즐기고 있다, 이 상태를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은요, 창조입니다. 창조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게 이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구상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이후에 태양카드는 내가 창조를 한 후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거 자리에 마법사 카드가 나오고 현재 자리에 태양 카드가 나왔다면은 과거에는 내가 시작을 했는 게 현재 결과가 나온다. 혹은 결과에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사제 카드입니다. 그리고 달 카드네요. 의미는요, 여사제 카드는 정신성이에요. 달 카드는 좀 신비로움이죠. 이랬을 때 이 카드들의 대상은요, 여사제 카드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한쪽에는 검은색, 한쪽에는 하얀색이 있죠. 두 가지 기둥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흑백을 명확하게 가린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달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달 카드는 흐릿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컬러로 비유했을 때는 흑백이 아닌 회색이죠. 어떻게 보면은 검은색도 들어가 있고요. 하얀색도 들어가 있으며 달 자체는 분명히 밝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태양이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흐릿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언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확실하지도 않아요. 아직 무언가 걱정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키워드는 명확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흑백처럼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긍정과 부정이 흐릿한 상태예요. 혹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으면은 내가 과거에 명확하게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왕 카드네요. 여황제라고도 하고 여왕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별 카드입니다. 둘 다 여성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왕의 사랑을 받아야 여왕이 되죠. 여황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을 얻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미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애인이 있다거나 사랑을 가지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상황이죠. 그리고 별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희망하고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성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카드의 차이는요, 여왕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호화로운 옷과 사랑을 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손에 넣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죠. 바란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달 카드와 마찬가지로 좀 흐릿합니다. 뒤에 배경이요. 그 의미 자체가 조금은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로 이 여황제, 여왕 같은 경우에는 곡식도 있고 풍요롭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출산이라든지 뭔가 내가 사랑을 이미 충분히 얻었다. 이런 두 가지의 카드가 서로 대치하고 있죠. 둘 다 여성이고요. 둘 다 사랑을 희망하지만 얻었는지 얻으려고 하는지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에서 과거의 포지션에 여왕 카드가 나오고요. 현재 포지션에 별 카드가 나온다. 이러면 조금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사랑을 얻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얻고 싶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잃었거나
또 하나는 소외됐거나 서로 관계가 멀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황제 카드입니다. 그리고 탑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를 보면요.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탑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파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의미는요. 일단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카드는 권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보면요.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권력으로 내가 지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부분이고요.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왕은 이 왕국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탑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쌓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파괴되는 느낌이죠. 내가 이 탑이라는 것이 높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권력이랑 유사한 의미죠. 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도달을 했었을 텐데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올라왔는데 결국에 없어졌다거나 파괴됐다거나 부서졌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황제 카드는 권력으로 내가 보호하는 상태, 탑 카드 같은 경우에는 권력으로 파괴하는 상태 혹은 파괴되어가는 상태, 내 권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과거에 황제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과거에 권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현재 탑 카드가 나왔다 그럼 그 권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뒤집어서 보면요. 과거에 탑 카드가 있었으면은 내가 권력을 상실했었는데 현재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은 사라진 권력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해석 방식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교황 카드와 악마 카드예요. 일단은 교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교회 황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요. 상담 뭐 이런 쪽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교황 카드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현대사회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카드의 의미는 선한 사람이다.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죠. 청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악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와 정확하게 반대죠. 말 그대로 악마가 속삭이는 거죠. 나쁜 쪽으로. 어떻게 보면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꾸자꾸 유혹하는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 주문입니다. 키워드는요. 그랬을 때 도덕과 주문이에요. 대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신성한 자와 타락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선과 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이죠. 그랬을 때 교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선하고 도덕적이며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악하고 욕구,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죠.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요. 욕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뭐 시간의 포지션에 넣고 볼게요. 과거에 교황 카드가 나왔고요. 현재나 미래에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뒤집어서 과거에는 악마 카드, 조금은 욕망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왔다면은 미래나 현재 포지션에는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연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절제 카드가 있네요. 이 두 카드의 키워드는요, 연인 같은 경우에는 쾌락을 의미하고요, 절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대상은요, 긍정적인 자, 그리고 계산적인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런 키워드가 있냐? 키워드를 보면요, 소통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성과 혹은 가까운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을 하는가, 혹은 내가 상대방과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을 하고 계산적으로 따지고 어떻게든 내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은 뭐 일적인 부분이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렇게 사람은 소통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소통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목적을 위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계산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건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은 나의 이 마음 혹은 선행, 선한 마음, 목적 없이 베푸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절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 되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키워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두 카드가 예를 들어서 양자일택에서 나왔을 때 A라는 사람이 연인 카드입니다. B라는 사람이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누굴 선택해야 되냐? 당연히 A가 나와의 관계에서 희망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나를 희망하는 거고, 이 B라는 사람은 나의 물질적인 거, 스펙, 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전차 카드와 죽음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의 키워드는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죽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에요. 이 차이의 대상은요, 맞서는 자, 그리고 끝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는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죽는 거, 생사,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해석이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운명에 맞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죽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잃고 말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운명을 내가 복종하고 숙이고 운명대로 포기하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랬을 때 이 카드가 양자일택으로 나온다면은 A의 선택을 했을 때 전차 카드, B의 선택을 했을 때 죽음 카드, 이렇게 나왔다면은 A의 선택을 한다면은 내가 운명에 맞서서 무언가 얻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에너지가 더 활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B의 선택을 했을 때라면은 말 그대로 내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얻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홉 번째입니다. 힘 카드와 매달린 남자 카드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은 일단은 키워드는 힘카드는 말 그대로 본질적인 힘이죠. 이 야수를 내가 컨트롤하는 힘. 그리고 머리에는 무한의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린 남자 카드는 말 그대로 내 몸이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대상은요, 움직이는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키워드는요, 말 그대로 이동이에요. 이동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롭고 바꿀 수 있고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매달린 남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말 그대로 인내해야 되는 정적인 카드죠. 그랬을 때 이 카드를 과거나 현재, 미래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힘 카드가 나왔고 현재에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다면 과거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었고 바꿀 수 있었고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참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양자 1택으로 이 두 카드가 나왔다. A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B라는 선택을 한다면은 내가 쉽게 말해서 코가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은둔자 카드 그리고 정의 카드예요.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는 탐구입니다. 그리고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에요. 그랬을 때 대상은요. 정신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현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키워드는 관리예요. 이 두 카드의 특징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나 상담 혹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죠.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입니다. 조금은 판사, 심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 카드의 특징은 관리인데 차이는 은둔자는 랜턴과 완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했고 잘못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추스리는데 중점이 있고요. 혹은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천칭과 소드를 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죄와 벌에 대한 느낌이죠. 이것은 현실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부분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엄하게 다스릴 거고요. 반대로 죄가 없다면은 죄가 없는 대로 가는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 두 카드가 양자 1택으로 나왔을 때 A란 선택을 했을 때는 조금은 정의라든지 조금은 감정이라든지 조금은 인간미를 가지는 선택이고요. B라는 선택은요. 이거는 현실이죠. 현실이란 말은 조금은 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번째입니다. 11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죠. 10번 카드와 21번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되면은 31번이죠. 그랬을 때 이 카드만 예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숙명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21번 카드는 세계예요. 의미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카드의 특징은요. 신기하게도 둘 다 4원소가 내 모서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 다 두 가지의 세상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상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자, 그리고 세상을 완성한 자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이에요.
말 그대로 4원소죠. 그랬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 변화를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변화를 마치고 완성,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됐죠. 이제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 확실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카드에는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양자일택을 했는데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에서 A라는 선택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바꾼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B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마무리, 마감, 혹은 완성, 끝, 이런 의미를, 고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끝이냐 끝이 나지 않았냐는 선택에 의한 연속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요, 메이저 카드의 아르카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걸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요. 들어보면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알고 모르냐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두 장씩 보게 되면은 더욱 차이점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두 가지 카드가 서로 유사하면서도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정말 재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카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